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요즘 운전해보시면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해 10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회전교차로 관련 사고와 함께 왜 회전교차로가 늘어나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김중효 정책연구처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강원도에도 회전교차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013년 기준이죠. 전국 회전교차로가 506개소였는데요. 네. 작년 기준 전국에 2,525개소까지 설치가 확대됐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2020년도 173개소에서 2021년도에는 193개소로 20개소가 늘어났고요. 예. 현재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훨씬 많이 늘어났고 강원도는 아직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늘어나는 수치는 아닌데 회전교차로가 특히 뭐 유럽이나 영국 쪽 가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뭡니까? 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교차로 중앙에 이 원형 형태의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계 반대 방향이죠. 네. 차량이 진행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차로 형태를 말하는데 장점은 교통 체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이 신호 대기가 있으면 차량의 그 배기가스죠. 네. 배출을 완화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이동하던 차량의 속도가 줄기 때문에 사고의 심각도, 이 치명적인 사고가 감소되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높습니다. 예. 이게 또 익숙해지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익숙해지고 또 양보 운전도 따라주면 그 장점이 극대화가 될 텐데 교통사고는 여전히 좀 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생소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몇 건 정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2022년도 기준이죠. 한 해 동안 1,40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추세를 보면은 15.8%가 증가했습니다. 예. 여기서 2021년과 22년도 사고 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1,521건에서 1,402건으로 전년 대비 7.8% 수치로 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은 사망자 수를 들여다보았을 때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서 무려 33.3% 증가된 수치입니다. 안전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주로 어떤 사고 유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고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거리 미확보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차 대 차 사고인데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회전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많고요. 예. 교차로 내에서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갑작스럽게 이 진로 변경 중에 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도중에 급정지로 인해서 뒷차량과의 추돌 사고 등이 전형적인 사고 유형입니다. 예. 보통 보면 이 회전교차로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많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고 유형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운전자의 올바른 통행 방법이 인식이 되어진다면은 충분히 사고 감소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회전하는 차량들에게 이제 통행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인데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회전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 회전교차로의 통행 수칙 같은 게 있다면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회전교차로 접근 시 절대적으로 서행이 필요합니다. 이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양보해야 하고요. 네. 회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서행할 필요가 있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라면 철저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이죠. 네. 방향 지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내 행동이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정보 제공, 그러한 운전 습관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할 때 방향 지시 등, 이 좌측 방향 지시 등 켜고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 진입 전에 그리고 진출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이 보행자에 대해서 이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일단 천천히 가면 대부분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회전 교차로에서 차선 나가는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일단은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우회전, 직진, 좌회전, 유턴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차선이 2개 이상 있을 때 차선을 유지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시, 3시, 12시, 6시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네, 9시 방향은 좌회전의 경우이고요. 6시 방향은 유턴의 경우이죠. 이 2개의 방향은 안쪽 차로, 그러니까 교통섬, 그러니까 원형 교통섬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서행하면서 안쪽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전해야겠고, 이 3시 방향은 우회전의 경우죠. 네. 이 바깥쪽 차로 쪽으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속도를 낮추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죠. 이 진로에 대한 운행 계획을 사전에 갖고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공회전도 감소가 되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뭐 대기질 개선 얘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전 교차로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점이 더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턱대고 설치할 게 아니라 좀 필요한 구간에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이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나타나죠. 그러나 네.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는 회전교차로의 기능, 이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정체가 더 심화되면은 이 간혹 가다가 이제 운전 미숙, 다시 말해서 초보 운전자들 네. 그런 분들은 이 통과에 어려움을 느껴서 오히려 교차로 내에서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존에 교차로에 문제가 있었을 때 회전교차로 변경하기 전에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회전교차로의 설치 목적이랄지 설치 지점의 어떤 기하 구조, 차량과 이 보행자의 어떤 그 통행 여건, 교차로 면적, 그리고 교통량, 안정성과 효율성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운전자 교육 측면에서도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